큰일 났네. 수빈 신축하드리고. 근데 뭐 확정되면은 또 이제 고행길 시작이시죠 뭐. 일단은 어디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확정될 때까지는 쭉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교재 페이지 22쪽입니다. 교재 페이지 죄송합니다. 133쪽 22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번호 2번부터 들어가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꼬일 수가 있다라는 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문은 환경 쇠퇴의 주요 원인, 그게 바로 천연자원 소비랍니다. 진짜 이번 수능 특강은 물론 이게 환경 지문이긴 하지만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특히나 더 선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환경 쇠퇴의 주요 원인, 천연자원 소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각주 달려있는 단어에서 우리가 무조건 외우자라는 거는 딱히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재민이가 말했던 제노포비아도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세 번째 각주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나는 벌써 이거 있죠?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물론 해석 아니도 괜찮아. 해석 아니도 괜찮긴 하지만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근데 알고 있다면 해석의 도움은 충분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22강의 2번 지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끊기지 않게 잘 따라오세요. 중간에 잉 하는 데가 생길 겁니다. 일단 가보자고요. In recent years입니다. 최근에 there has been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돼요. 뭐가 있어요?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경향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의 경향인가요? 경제학자들, 과학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의 경향이 어떻더라? 점점 증가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요.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냐면 초점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경향이 지금 증가하고 있답니다. 이 뒤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의 변화인가요? 먼저 구조로 봤을 때요. From A to B 구조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먼저 잡아볼게요. as 다음에 여기까지가 주요한 포인트가 돼요. as 다음으로요. 됐습니까? 구조 잡았습니까? 다시 한번 봐볼까요? 어떤 경향이 증가한다고요? 경제학자, 과학자, 정치인들의 경향인데 뭐 하려는 경향이라고요? 초점을 변화시키려고 한대요. 어디에서? 인구 성장에서 이제 무엇으로 변화하는 거야? 바로 소비로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들었습니까? 즉, 더 이상 인구 성장과 관련해서는 안 보고요. 소비 있지 않습니까? 소비와 관련된 초점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으로서? 더 중요한 기저에 깔린, 이게 원래 원뜻입니다. 그쵸? 언더라이가 밑에 깔려있다는 뜻이니까요. 기본적인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기본적인 요소인데요. 생물 다양성, 우리 이 단어 참 많이 나왔죠? 생물 다양성의 손실의 주요한 원인으로서 소비가 문제다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해되셨겠지만 제가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지금 경향이 어떻게 되고 있답니까?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초점을 바꾸려고 해요. 야, 인구 성장이 문제였어. 여기에서 뭐로 바뀌어요? 야, 소비가 문제네. 됐습니까? 무엇을 소비한답니까? 생물 다양성 손실의 주요한 원인으로서, 주요한 근원으로서의 살펴보자면 소비가 바로 문제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정리해 줄게요. 지금 보니까 생물 다양성의 손실이 일어났어요. 생물 다양성 손실이 뭐와 관련되는 줄 알아요? 환경 파괴예요. 그쵸? 이거의 문제가 어디더라? 이제 인구 성장과 관련해서 아니야. 야, 인구 성장보다는 이제 소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어떻더라? 가은 증가하고 있더라. 즉, 한 번 더 생물 다양성의 손실은 지나야
인구 성장 때문이 아니라 소비 때문에 생겨나는 거야 라는 경향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였었죠? 경제학자들, 과학자들, 정치인들이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환경 파괴는 뭐 때문이다? 소비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됐어요? 인구 성장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소비 때문에 생물 다양성 손실, 환경 파괴가 일어나는 거야. 그게 주요한 요소야 라고 살펴본답니다. For many,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the emphasis, 강조인데요. 무엇과 관련된 강조? 소비와 관련된 강조는 피합니다. 정치적으로 charged한 topics를 피해요. charged 어떤 뜻입니까? 격앙된, 뜨거운이란 뜻이에요. 됐어요? 소비에 대한 강조는 정치적으로 격앙된 주제를 피해요. 여기서 또 끊어줄게요. 이게 지문이 어렵진 않은데 말이 너무 딱딱해요, 수빈아. 다시 볼까요? 생물 다양성 손실은 누구 때문으로 지금 나와 있다고요? 소비 때문입니다. 그쵸? 이 소비 때문에 생물 다양성의 손실이 일어나고 있어. 이 소비가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이 소비와 관련해서 강조할 때는 지금 본 것처럼 정치적으로 격앙된 주제는 피한답니다. such as 뭐와 같은 주제냐면 population control, 인구 통제와 같은 거 있죠. 그런데 그 인구 통제와 같은 것은 또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더라. 무엇을? 목적어 안 보이는 거 맞아, 재민아? 그래서 콤마 위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거 맞고요. 콤마 대서는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구를 통제하는 걸 반대한대요. 무엇과 관련해서요? 윤리적인 또는 도덕적인 grounds, 이유죠. 윤리적인 이유들, 도덕적인 이유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인구 통제와 같은 격앙된 주제는 지금 피한답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흐름은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비라는 게 문제가 됐어요. 그쵸? 그런데 이 소비하고 관련해서 봤을 때 격앙된 주제는 피해요. 예를 들어서 인구 통제 같은 거 있죠? 이러한 주제는 지금 피한데 왜냐면은 사람들이 반대하거든. 무엇에 기반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윤리적인 문제로 봤었을 때나 도덕적인 문제로 봤었을 때나 인구 통제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소비와 관련된 격앙된 주제를 피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전히 딱딱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 줄게요. 진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진아야, 지금 소비를 너무 많이 해서 생물 다양성 손실, 환경이 파괴가 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까? 야, 그러면 사람을 줄이지 뭐. 쓸데없는 사람은 처분하고 필요한 엘리트층만 데려가지 뭐. 쓸데없는 사람들 에이 그냥 확 다 없애버리지 뭐. 혹시 진아라면 동의하시겠습니까? 결코요. 왜요? 그러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격앙된 주제 맞죠? 윤리적으로나 봤을 때, 도덕적으로 봤었을 때 그거는 조금 무서운 주제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반대하고 시위를 할 수도 있어요. 즉 소비와 관련해서 봤었을 때 인구 통제로 예를 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and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은 또 무엇과 관련되어 있답니까? 결정적인 주제들과 또 관련이 있대요. such as 뭐와 같은 또 결정적인 주제들일까요? 방금 본 것처럼 뭐 외국인 혐오증, 뭐 인종주의, 그리고 각주 달려 있었나요? 우생학과 같은 정말 단호한 주제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네, 맞네요. 똑같이 나와 있죠. 제가 결정적인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원래 디바이드가 나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말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분열된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디바이드가 나누다라는 뜻이니까. 내가 이거 decisive로 봐서 결정적인 이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또 갈게요.
지금 소비와 관련해서요. 사람들을 줄이는 것과 관련된 거는 그건 큰일 난 문제입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재민아,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누가 전범국이었지? 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독일도 항복했었었죠. 생각해 볼게요. 독일의 나치가 왜 탄생했는 줄 알아요, 수빈아? 그렇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가은아? 가은아, 3차 대전 한번 일으켜 볼까, 우리가? 왜냐면은 특정 국가 사람들은 쓸모가 없잖아. 그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3차 대전 한번 해봐? 아우, 씨. 큰일 나는 거 알겠습니까? 지금 본 것처럼 분열된 뭐였어요? 주제들. 뭐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증, 우생학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보자면 소비의 원인을 인구 성장으로 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요. 그럼 조금 이해가 됐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문장에 from A to B 있지 않았습니까? 인구 성장과 관련해서 초점을 맞추었다가 격앙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제 무엇으로 가보자고? 다른 분야로 한번 가보자고요. 왜 이러한 관점이 지금 채택이 안 되는 줄 아시겠죠?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쉬워집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쉬워져요. 다른 사람들은 흐름 변질되고요. 문장 삽입으로 충분히 좋아요, 은빈. 다른 사람들은 하이라이트 합니다. 강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다른 사람들은 강조합니다. 무엇을 강조해요? It is not the number of people pursue. 야, 그건 아니야. 뭐 때문이 아니야? The number of 뭐뭐의 수. 사람들의 수 그 자체 때문은 아니야. 뒤집어 엎어지는 거 맞아, 재민아. 왜? 더 이상 인구와 관련해서 보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의 수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천연 자원들이 소비되는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됐어요? 흐름 변절된 거 봤죠? 흐름 완전 바뀌었죠? 사람들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인구 통제? 격앙된 문제야. 그치? 사람들의 수로 따질 수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로 강조해? 천연 자원이 어떻게 소비되는지가 이제 주요한 문제래요. 소비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요. 그런데 다시요. That it is the main. 잠깐만요. 지금 it is가 아니죠? 여기 이때시구나. 이때. 이때 구문이네. 다른 사람들은 강조합니다. 어떻게 천연 자원이 소비되는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주요한 원인이래요. 뭐가 주요한 원인입니까? 환경적인 감소, 쇠퇴라고 한번 해볼까요? 환경적인 쇠퇴의 주요한 원인은 뭐 때문이다? 천연 자원이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때문이다. 알겠다. 지금 생물 다양성에 손실이 일어났나요, 가은아? 환경 파괴가 됐나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환경의 쇠퇴라는 것은 이게 무엇이었다고? 환경 파괴와 관련된 것은 뭐 때문이다? 사람들의 수 때문은 아니야. 아까 얘기한 거 봤지, 진아야? 이거 인구 통제, 분열된 주제. 인구 성장으로 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라고? 지금 본 것처럼 천연 자원이 소비되는 방식. 이게 문제래, 얘들아, 이게. 이게 문제인 거야. 환경 파괴 왜 일어난다고? 천연 자원을 어떻게 소비하냐가 지금 문제라고. 이게 문제라고. 뭐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서야 그게 아니라니까. 천연 자원이 소비되는 방식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 내용에서는 천연 자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어렵진 않습니다. 슬슬 넘어가 볼게요. 이 다음 내용에서 뭐라고? 어떻게 천연 자원이 소비되는가 좀 기막히기도 해요. Indeed. 실제로 조금 기막히긴 합니다. 실제로 부유한 사람들과 부유한 국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disproportionate 이거 기억합니까? 그리고 have impact on이네요. 미안, 가지고 있다가 아니네.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 라는 뜻이었었고 impact를 바꿔 쓰는 건 effect라든지 influence로 바꿔 쓸 수 있어요. 한 단어 처리하세요, 수빈아. 안 그러면 저처럼 가지다로 해석해요. have effect on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 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 많이 나왔었죠. 불균형적인이죠. 이거 많이 나왔었었는데 이제 외우자. 다시 안 쓸게요. 부유한 사람들과 부유한 국가들은 불균형적인 영향을 끼친대요. 어디에? 자연적인 환경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Because 왜냐하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 부유한 사람들과 부유한 국가들은 소비하거든요. 불균형적으로 거대한 몫을 소비해요. 거대한 양을 소비합니다. 무엇에? 이 세상의 천연 자원들의 엄청난 양을 소비한대요. 네,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도 괜찮겠죠? 어차피 이 영상은 저희만 보니까 편하게 할게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여름에 강원도에서 오징어 그 수획을 해요. 수확을. 오징어 배가 엄청나게 환하대. 근데 북한은 오징어 배만큼의 전기도 못 쓴대. 왜? 북한은 가난한 국가니까. 그럼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부유한 국가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가은아? 천연 자원을 펑펑펑 막 쓴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아야, 우리나라도 부유한 국가 맞죠? 여러분 물 틀었을 때 물 안 나온 적 있습니까? 집에서? 그런 적은 없어요. 양치하면서 물 틀어놓기도 하고 머리 감으면서 물을 막 흘리기도 하고요. 네, 다른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합니다. 천연 자원이 소비되는 방식 어땠습니까? 방금 본 것처럼 부유한 국가가 혹은 부유한 사람이라고도 나왔었죠. 부유한 국가가요. 많은 자원을 소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불균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 부유한 국가가 이게 불균형적인 거 아니니? 가난한 국가는 어떨까? 북한은 전기도 못 킨다니까? 아직까지 아궁이에 불 땐다니까요. 됐죠? 천연 자원이 소비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의 손실, 환경 파괴가 일어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다음 문장. To use an example.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기 위해서. 재미나 이건 예를 들어서예요. For example, for instance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미국은 accommodate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수용하다란 뜻이에요. 미국은 수용합니다. 에게 가은아 오직 5%만 받아들이고 있대요. 무엇에? 이 세상의 사람의 개체수. 뭔 말이야? 인구. 여러분 이 세상의 인구수 몇 명이냐? 70억 명 정도 되나요? 80억 명 찍었습니까? 미국은 5%만. 그럼 무슨 소리야, 가은아?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었을 때 인구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나 봐요. 그렇죠? 5% 정도만 차지하지만 미국은 어떤 국가지? 부유한 국가 맞지? 맞지? 하지만 사용합니다. 25%나 사용한대요. 무엇에? 이 세상에 좀 그래 수확된이라고 하면 안 되지. 하비스트가 거두다라는 뜻이 있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거두어지는 사용이 되는 천연 자원들의 25%나 사용한대요. each year, 매년. 이 세상에서 뽑혀지는, 만들어지는 천연 자원의 25%나 소비한대요. 와, 인구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럼 미국은 어떤 국가입니까? 부유한 국가 맞나요? 많은 자원을 소비하는 거 보입니까? 인구수에 비했을 때 정말 많은 자원을 써요. 진짜 충격적인 건 여기에요. 실제로 장식용의 크리스마스 전구들 있지? 미국에서만
혼자서, 미국 혼자서만 크리스마스의 전구들은 사용합니다. 충격적이에요.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요. 뭐보다? The annual energy usage of the entirety of Ethiopia or 탄자니아. 연간 에너지 사용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대요. 무엇의 에너지 사용? 전체인데, 나 이거 아까 전기로 읽을 뻔했네. 에티오피아나 탄자니아의 전체의 에너지 사용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이게 난 충격적이었는데? 별로 안 충격적이십니까? 여러분 장식용 크리스마스 전구 얼마나 켜놓을까요? 한 일주일 정도 켜놓겠습니까? 크리스마스 막 다가올 때부터 한 일주일 정도 켜놓겠죠. 그 정도의 전기량이 얼마나 된대? 에티오피아나 탄자니아 국가 전체의 1년의 에너지 사용보다 일주일 켜놓는 게 더 많은 에너지 소비가 된대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재미는 안 충격적이에요.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럼 봐봐봐. 진아야, 에티오피아나 탄자니아는 가난한 국가일까 부유한 국가일까? 가난한 국가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니까. 부유한 국가가 많은 자원을 소비하는 거 맞죠? And yet,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 번 반전. 평균적으로 미국의 시민은 사용합니다. 덜 사용해요. 뭐보다? 절반보다 덜 사용합니다. 절반 미만을 사용한대. 무엇에? 에너지의 절반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근데 다시 그 에너지는 무엇이냐면은 됐네요. 이렇게 되는구나. use의 목적어 안 보이는 거 맞죠? 무엇을 사용하는지 없죠?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선행사 꾸며주는 거 맞죠? 평균적인 시민인데 누구의? 카타르의 평균적인 시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절반도 다 못 쓴대. 야, 이건 신기하지 않냐? 미국도 에너지 많이 쓰는 거 맞잖아, 수빈아. 근데 지금 본 건 뭐라고? 카타르 국민의 에너지의 절반도 못 쓴다는 거야. 응? 카타르는 어떤 곳인데요? 궁금하죠? 카타르는 이런 곳이야. 작지만 부유한 중동 국가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끝이에요. 그리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여러분 카타르라는 국가에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 버스 정류장에 혹시 에어컨 요즘에 설치되어 있는 곳 있나요? 송풍기 나오는 거죠. 카타르는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어요. 석유 만드는 국가 아닙니까? 석유 뽑는 국가. 그리고 그 카타르 국민의 그 GDP 연 그 소득은 어마무시하대. 부자잖아, 부자. 그럼 미국도 에너지 많이 쓰는 거 맞죠? 근데 미국보다 누가 더 많이 써? 카타르 사람들이 더 많이 쓰네. 평균적인 카타르의 국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절반도 못 쓰는 건 미국이야. 그럼 생각해 보자고. 그럼 다른 나라 국가는? 필리핀은? 인도네시아는? 혹은 인도는? 이렇게 전개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가은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생물 다양성의 손실로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환경 파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인구 성장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인구 성장과 관련해서 보면은 너무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경제학자와 과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괜히 들끓는 도가니로 만들지 말자. 혹시 천연자원의 소비되는 방식 때문에 환경 파괴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경향이 바뀌기 시작했죠. 부유한 국가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자원을 소비하지 않냐. 야, 미국에서만 봐봐봐. 크리스마스 장식용 전구 켜놓는데 에티오피아나 탄자니아 같은 국가의 연평균 전기 사용이 아니었죠. 그 에너지 전체 사용보다 그 이상이래. 근데 더 신기한 건 뭔 줄 알아? 야, 카타르란 국가는 말이야. 미국의 평균 시민보다 더 에너지를 많이 쓴다? 그래. 결국에는
천연 자원의 소비 방식이 지금 문제라는 거겠죠? 환경 쇠퇴의 주요 원인이 뭐라고요, 재민아? 인구 성장입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격앙된 문제를 피하자고 해서 이제 천연 자원의 소비 방식, 그것이 바로 문제더라라고 말하는 글이었습니다. 2번 질문 조금 어려웠었나요? 그 앞부분만 조금 잘 치면 괜찮아요. 그렇죠? 3번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3번 질문의 주제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영화고요. 이것보다 더 쉬운 질문은 없을 거예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영화. 그게 무엇일까요? 각주 달려있는 단어에서요. 여러분이 첫 번째 각주는 안 외워도 괜찮죠? 펭골린.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몰랐습니다. 천상갑. 네, 저도 이런 건 외울 필요는 없죠. 두 번째는 알아야 되죠? 미티게이션. 완화. 원래 얘들아 여러분 교과서에 한번 이런 표현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거 모르면 지금이라도 외우자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완화시키다잖아. 그게 어떤 뜻인 줄 알아요? 이거 디크리스의 친구다. 줄이다 있지, 줄이다. 경감시키다. reduce 알지, reduce. 그쵸? 그게 mitigate입니다. 그럼 여기서 mitigation이 뭐예요? 완화? 줄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쵸? 이거 모르면 외우시고. 나라면 얘를 외울 거야, 진아야, 나라면. 왜냐면 이건 명사형이잖아. 난 얘를 외울 거예요. 세 번째 학주는 아포칼립틱이라고 나옵니다. 종말론적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여러분 아포칼립스라는 표현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 여기 지금 주로 기독교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요한계시록이 영어 표현으로 아포칼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이에요, 수빈아? 아 그래? 어떤 내용이야, 재민? 에? 은빈아 어떤 내용이야? 맞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4명의 천사가 나와서 뭐 전쟁이 나오고 뭐 기아가 나오고 그게 맞나요? 어쨌든 그 인류 종말과 관련된 게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보통 묵시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이 단어도 우리가 어디선가는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디선가는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주 쉬워요. 이것보다 더 쉬울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하나도 안 어렵네요. 영화들인데 무엇을 특징으로 하는 영화들이에요? 아름다운 자연적인 풍경들을 특징으로 하는 영화들. 쉽게 말하면은 수빈아 그냥 자연을 묘사하는 영화. 그리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야생을 보여주는 영화. 다큐멘터리 됐죠? 웅장한 자연을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카리스마가 넘치는 야생과 아주 멋진 자연 경관을 특징으로 하는 영화들은 종종 증가시킵니다. 무엇을 증가시켜요? 이러한 욕구를 증가시켜요. 누구의 욕구인데요? moviegoers. 외울 거야? 외우지 마.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 됐죠? 안 외워도 되죠? 영화 관람객들의 욕구를 증가시켜요. 어떤 욕구? 방문해보고 싶다. 됐어요. 자연적인 지역들을 나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어. 네, 이런 욕구를 증가시키기도 해요. 되게 예쁘잖아요. 멋있잖아요.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나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욕구를 증진시키죠. 그런데 다시 그 자연적인 지역들은 어디예요? they. 그들이 여기서 they는 moviegoers네요. 그쵸? 영화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지역들인데 이러한 환경들을 볼 수 있고 동물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자연적인 지역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를 증가시킨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한번 봐보세요. 우와 멋있다. 와 나도 가고 싶다. 보통 부모님들께서 많이 보시죠. 뭐 세계를 살펴봄 이런 영상 보시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작점은 이제부터 등장하네. 하지만 됐어요. 여기서 데이는 뭔지 한번 봐볼까? 좀 이따가 볼까요? 데이는 또한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끌어올릴 수도 있대요. 무엇을? 어떤 인식을 끌어올린대요. 자, 그럼 여기서 데이는 누구냐는 거죠. 사람들이
인식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요거야, 요거. 자연 경관을 묘사하는 영화들이 됐습니까? 인칭 줄은 조심. 저긴 사람이었어요. 자연 경관을 묘사하는 영화들이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인식?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의 인식을 끌어올릴 수 있대요. 누구에게요? 새로운 관객들, 쉽게 말하면 영화 보는 사람들에게서요. 환경적인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릴 수 있대요. 여러분 뭐 북극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이란 프로그램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와, 환경 파괴가 진짜 심하구나. 그러면 환경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런 영상들이 사람들에게 인식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예시들이 나오게 될 건데요. 와요, 이러이러하긴 하지만요. 많은 다큐멘터리들이요. 만들어지기는 해요, 가은아. 무엇으로? 이러한 목적을 유념해 두고 만들긴 해요. 네, 여러분 다큐멘터리 영상 있지 않습니까? 북극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네,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한 번 더 지나? 이러한 목적을 마음에 두고. 그럼 이러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서 환경적인 인식을 키워야 되겠구나 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러한 이점들은, 여기서 그런 이점들은 뭐겠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겠지. 그러한 이점들은 또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넓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로? 블록버스터 영화로도 확장될 수도 있대요. 뭔 말인 줄 알겠어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지루하죠?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제 블록버스터급 영화. 그 영화에서도 환경 문제에 대한 사람의 인식을 길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어떻게 의미되냐면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 얘들아, 원래 우리 이 mean이라는 게 의미하다라는 뜻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된, 그거 맞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 mean for 라는 것 자체는요, 뭐뭐를 위해서 의미하다, 그렇게 해석도 되긴 하지만 적용되다, 네, 이렇게 해석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물론 해석본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렇게 의미가 된 영화들,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돌리면 이렇게 적용이 된 영화들인데, 폭넓은 대중들, 이게 무슨 말이야? 폭넓은 대중들, 10대부터 노인들까지, 맞죠? 다양한 대중들에게 적용이 되는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에서도 확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블록버스터 영화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유명한 연예인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영화를 보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월트 디즈니사의 해피피트라는 영화는 2006년에 개봉했었는데, 어쨌든 그 영화는 강조했습니다. 무엇을? 위험을 강조했어요. 무엇의 위험? overfishing. 이거 안 외워도 되지. fish가 물고기라는 뜻도 있지만 낚시하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버가 뭐예요? 너무 많이의 느낌이에요. 그렇죠? 너무 많이 낚시하는 거. 네, 어류 남획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니야, 수빈아, 결코. 그냥 느낌 잡아서 가자고. 너무 많이 낚시하는 것의 위험을 강조했죠. 됐죠? 헐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플라스틱의 오염에 대해서도 강조했었죠. 누구에게 끼치는? 펭귄들에게 끼치는 플라스틱의 오염과 어류 남획의 위험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이게 환경 파괴 맞지? 그리고 정글북 2016년에 개봉했던 영화는 노출시켰습니다. 드러냈습니다. 관객들을 무엇에 노출시켰습니까? 멸종위기에 처한 펭골린, 천상갑이었습니까? 멸종위기에 처한 천상갑에 대한 인식을 노출시켰대요. 뭔 말인 줄 알겠습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환경 파괴하고 관련돼 있겠죠. 여러분 해피 피트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 진짜? 너무 고맙다. 내가 안 봤거든. 진짜 그래? 혹시 막 펭귄이 막 플라스틱 오염 때문에 막 고통스럽고 막 그런가요 혹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 그렇지. 근데 이 영화에선 그렇대. 그러면 아마 은빈이는 그 영화를 보고 펭귄은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환경 파괴에 대한 인식을 끼칠 수도 있겠죠. 정글북이란 영화 보신 분? 우리 둘밖에 없네. 물론 천상갑이 멸종위기에 처했다 뭐 이런 내용은 대체적으로 안 나와요. 그런 거 나오진 않지만 천상갑의 개체수가 한 마리밖에 안 나오거든요. 뭐 원숭이는 수백 마리가 나오긴 하지만 천상갑은 딱 한 마리가 나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내용을 봤었을 때 천상갑은 왜 한 마리밖에 안 나오지? 혹은 진아야 이런 거. 저 동물은 무엇일까? 검색해보면 천상갑이구나. 근데 걔가 멸종위기에 처했다네. 불쌍해라. 이런 인식을 기른다라는 거죠. 좌측에 보시면 이게 해피피트에 대한 영화 이미지고 우측에 보시면 이게 천상갑입니다. 천상갑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수빈? 진아 뭐 없어? 가은이 뭐 없니? 아르마딜로 좋지. 은빈이 뭐 없어? 수빈이. 난 천상갑 이거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 원흉이었거든. 코로나 바이러스 그 우한 시장 있잖아. 그 사람들이 천상갑을 먹었대. 왜냐면 이게 장수의 비결이래. 그 여기서부터 바이러스가 이제 물론 박쥐라는 설도 있긴 하지만 별걸 다 쳐드시네. 결론 짓겠습니다. 그러한 노출이라는 것은 그러한 노출은 무엇이었죠? 아까 봤던 거 천상갑 너무 불쌍해요. 그렇죠? 그러한 노출은 심지어 이끌 수도 있어요. 환경적으로 의식적인 행동의 변화들을 이끌 수도 있대요. 이제 무엇으로 이어져요, 가은아? 행동의 변화요. 그러면 어떤 행동의 변화 나올까요? 딱 단락 좋죠? 딱 단락 좋습니다. 어떤 행동의 변화면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은 기꺼이 기부하려고 했을 거예요. 무엇을? 50%나 더 많은 돈을 기부하려고 했었어요. 무엇의? 기후의 완화에 50%나 더 많은 돈을 기부하려고 했대요. 기후의 완화가 뭐겠니, 재민아? 기후 변화를 좀 줄일 수 있는 캠페인에 돈을 더 많이 기부하려고 했을 거예요. 뭐 한 후에요? 본 후에요. 종말과 관련된 영화 The Day After Tomorrow 라는 영화를 본 후에 우와 정말 충격적이다. 기후변화 너무 무섭다. 라는 걸 느껴서 더 많은 돈을 기꺼이 기부하려고 했대요. 은빈아 이게 행동의 변화 맞잖아. 만약에 그 영화를 안 봤으면 기후변화 뭔 상관이야? 이렇게 나왔을 사람들이었겠죠. The Day After Tomorrow 영화 보신 분 되게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는 투모로우야 투모로우. 그럼 보신 분 이게 왜 The Day After Tomorrow가 그거 알아요? 왜 투모로우로 한국에서 나왔는지 알아요? 은빈아 왜 그래? 맞아. 한국인들은 내일 모레라고 하면 너무 위험성 못 느껴서 내일로 그냥 번역했다. 이게 맞거든. 제가 그 얘기 너무 웃겼는데 이걸 내일 모레거든. 그러니까 내일 모레의 기후 정말로 지구가 파괴된다. 이러면은 내일 모레면은 내일까지 놀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이렇게 바뀌었대요. 되게 재밌죠? 어쨌든요. Perhaps 아마도 부분적으로 뭐 때문에 영향 때문에 무엇의 영향입니까? 환경적으로 지향된 영화들 때문에 말이 어려워요. 외우지 말고 오리엔테이트가 뭔 뜻인 줄 알아요? 이걸 의외로 많이 모르더라. 아니 오리엔탈 소스는 알면서 왜 오리엔테이트는 모르는 거야?
오리엔탈 소스가 간장 소스거든요. 동쪽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오리엔테이트라는 거는 어디론가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오리진. 기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어딘가로 가는 영화들, 즉 환경적으로 지향된 영화라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환경과 관련된 쪽으로 인식을 향하게 하는 영화들. 위에 나왔던 것들. 됐어요. 그러한 영화의 영향 때문에 점점 넘버 오브 이거 많은이란 뜻이에요. 그쵸? 아까 더 넘버 오브 뭐였어? 뭐뭐의 수. 그쵸? 이거 더로 바뀌면 안 돼. 여기서 형용사야. 점점 많은 영화 배우들은 됐어요. 아까는 뭐뭐의 수였다. 더였어 아까는요. 넘버 오브예요. 이번에는 더 넘버 오브나 넘버 오브 뒤에는 언제나 복수명사 깔리고 품사가 달라요. 점점 더 많은 영화 배우들 그리고 다른 유명 인사들은요. have started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시작했죠. 알고 있죠? start는 ing도 되고 투부정사도 되더라. 됐습니까? 많은 영화 배우들은요. 사용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자신들의 스타덤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스타덤 무엇입니까? 뭐 표현하기 좀 어려워요. 뭐 지위? 인기? 뭐 이런 거예요. 인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서? 플랫폼으로서요. 됐어요? 어떤 플랫폼입니까? 그곳에서 그 플랫폼에서 그 유명 인사들이 촉진시킬 수 있대. 무엇을 촉진시킬 수 있어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과 관련된 노력들을 촉진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 사용한대요. 어디에서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생물 다양성 보존의 노력들을 促진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이요. 뭐 유니세프라든지 다양한 봉사단체에 나와서 광고를 하기도 해요. 뭐 이를테면은 안성기 선생님께서 이런 대사가 있죠. 이 아이가 배부름을 할까요? 이런 문구를 통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었었죠. 아프리카의 콧불소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동참해주세요. 이런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사용함으로써 환경과 관련된 인식을 높이고 있다. 그게 바로 22강의 3번 지문이었습니다. 어려웠나요? 2번 지문은 좀 어려웠다고 인정해요. 그렇죠? 2번 지문은 어려웠지만 3번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영상 끊고 얘기할게요.